네, 그럼 지금부터 부총리님과 차관님 그리고 3개 역사 관련 기관장님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KBS 이승훈 기자님. 굉장히 발표 이전부터 논란도 많았고 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아울러 그렇게 되면은 어떤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또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정리해서 확정되는 역사적 사실과 또 확립된 그에 대한 평가 학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이 너무 지금 어지럽죠. 그리고 그 논란이 끊임이 없고 조금씩 고쳐도 그 논란이 바로 잡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이 결론으로 가야겠다. 예를 들면은 집이 여기도 물이 새고 또 저기도 고칠 때가 있고 해서 부분 고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기초가 잘못됐다든지 설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부분은 고치는 것만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가 책임을 지고 교과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사학계의 최고 수준의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 좋은 분들을 필자로 모셔서 하면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초기에는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기본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또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에는 다양한 학설, 무제한의 모든 폭넓은 걸 해야 되겠는데 초, 중 등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네, 조선일보 김성모입니다. 일단 뭐 기초가 아예 잘못됐다라고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심각하게 편향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오류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건 우리 차관께서 말씀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 교과서 내용 중에 그 이념 편향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뭐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하게 남북 양쪽이다 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그 교과서를 보면 우리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남한 정부를 기술하면서는 28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교과서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이 남한에 대한 기술보다 적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북한은 독재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남한은 28번 사용하는 게 정당한 거냐. 이른바 좀 일반 교과서에서는 보게 되면 남북한을 비슷하게 사용한다든가 분량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남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안 쓰고 남한을 28번을 사용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상 수용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에는 남한 정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투표만으로 선정된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북한이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라는 표현이 마치 북한은 남북한 전체가 투표해서 선정한 것처럼 되고 남한은 남한만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한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는 부분들 이게 그 역사적인 해석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교육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석이라든가 한계들을 지적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MBC 김상희 기자님. 네, MBC 김상현입니다. 역사 편찬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사실관계부터 향후 추진 방향과 내용, 단계별 추진 계획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필진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자료에 보면 균형 있고 우수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간에는 지필진에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역사학자 없이 어떻게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의 객관성을 합의와 검증을 통해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선진국 중에서 국정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가 국정화되면은 편향성 문제와는 별개로 국정화가 오히려 사고를 획일화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좀 더 상의를 할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국편의 입장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준비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지필 기준이 5개월 또는 6개월밖에 없다 이렇게 혹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필 기간에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지필지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국정화를 했을 때의 지필진하고 현재 거민정 체제 하에서 출판사가 출판사 위주로 지필진을 구성해서 현재 책을 출판하는 이것을 비교를 하면 과거 국정화를 했던 70년대 그때 필진이 더 훌륭했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필진은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또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지필진 구성은 크게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필진은 명망 있는 또 실력이 있는 명예 교수로부터 총장,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전 시대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사 교과서의 현재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어떻게 시대별로 연계를 씌워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희망찬 교육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흔히 어려운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단합된 힘을 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 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만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필진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나아가신 명예교수로부터 현직 그리고 젊은 층까지 노장청이 아울러는 지필진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현대사의 경우에 일각에서는 마치 현대사가 역사학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역사학이 현대사를 자기 학문이다 이렇게 할 때는 현대 정치, 현대 경제, 현대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야 역사가가 소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지 않고 역사가 마치 현대사를 독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번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구성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선생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처럼 전체 역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마저 세 번째 마저 국장화로 편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정말 아무런 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던 시기에 저는 거민령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대도 그리로 가야 되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게 민주화를 위해서 옳다고 봤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그렇게 된 주장이 지금에 와서 더 꽃을 피워야 되는데 2년 전에 역사학의 이념 문제가 논란이 돼서 파동을 겪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화를 위한 자유를 향한 역사 연구가 이렇게 이념의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몇몇 나라만 국정화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고민정의 상당 부분 근현대사 쪽이 바로 그런 함정에 일부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 자신도 아마도 제가 볼 때 황 부총리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거민정을 해서 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종 교육부에 시정명령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출판사나 학자의 도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쪽 분야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 여기 국편을 맡고서 전후 사정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심에 패했습니다. 그럼 또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네, 정부 세종청사였습니다.